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하는 오부요인 오찬을 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참석했던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죠. 대법관의 모습이 보인다 이거죠. 이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는데, 이 회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본격 추진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려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의혹이 불거져 있는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기 연루돼 있나 안 돼 있나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지금 논란의 큰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심지어는 이 대장동에 대해서 이낙연 부총리까지, 총리까지, 김부겸 총리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일 정도면 이 내용이 뭔가가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왜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을까? 심지어는 어떤 언론들은 이것 때문에 이재명 씨가 성할까라는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 말이죠. 근데 이 권 전 대법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7월 이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죄를 주도한 사람. 이 판결 2달 후에 대법관에서 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작년 7월에 판결을 딱, 무죄 판결에 딱 가세하고 캐스팅 보트를 해서 결국 무죄로 5대5가 돼 있는 걸 5대6으로 딱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2달 후, 그리고 2달 후에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대법관에서 퇴임했습니다. 이분은 참 엄청난 좋은 자리를 간 셈이죠. 중앙선관위원장, 소위 오부 수장이라는 자리를 갖고 또 대법관까지 했으니, 또 이렇게 해서 무죄 취지로 딱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했고, 퇴임한 그가 작년 11월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됩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지금 9월이죠. 11개월 동안 영입됐습니다. 이 지사는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한 것은 물론 대선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당시 최선임이던 권 대법관은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될 때 무죄 의견을 내서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이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권 전 대법관 영입 당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이 이익이 어디서 나오고 있고 당시 시장이 누구였는지 권 전 대법관이 몰랐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어 봐야 이거는 오리발을 내밀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지사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관계는 당시 판결문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작년 말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또 활동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권 전 대법관은 친분이 있던 회사 대표로부터
고문 제안이 들어와서 수락했을 뿐이지 뭐 이 지사 판결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 그걸 믿습니까? 누가 그걸 믿을까요? 이 권 전 대법관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의 양심으로 그만두기 2개월 전에 멋있게 판결 한번 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마도 이낙연 씨한테 물어본다면 아주 그냥 펄펄 뛸 겁니다. 아마 이낙연 씨 속으로는 이럴 거죠. 당신 때문에 당신이 판결을 무죄 취지로 무죄를 갖다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긴 것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사 판결과는 절대 관계없다고 이 권 전 대법관은 계속 말합니다. 아직까지 화천대유와 이 지사는 개발 시행사와 해당 지역 시장 이상의 관계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법관 출신이 퇴임 2달 만에 자신이 유리하게 판결한 사건과 연관된 지역의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의 고문으로 들어간 것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묻고 싶다는 게 이 사설자의 질문입니다. 일반 국민이 만약에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주고 퇴임 후에 보상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의심한다고? 임기제인 한국 대법관에게 종신제인 미국이나 정년제인 일본처럼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까지 금기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대법관은 3년 취업 제한이 풀리면은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서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던 권 전 대법관은 지난 총선 당시에 선거 관리를 편파적으로 했다고 해서 야당의 비판을 받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누구보다 퇴임 후에 처신해서 주의할 사람이 거꾸로 지금 간 겁니다. 딱 거꾸로 가서 고문료도 받고 2천만 원, 한 달 월 2천만 원, 2천만 원 알려졌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이런 분이 대법관을 했다. 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줬다. 이재명의 형수라든가 형에 대한 논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논란이 지금. 네.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돌아봐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선거 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가? 이 후보가 정말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이 후보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을 꼭 뽑아야 되는 게 국민인 나인가? 생각해보고 뽑아야 될 겁니다. 국민의 책임입니다. 지금 민주당 저렇게 악법인 말이죠. 악법 중에 최악법인 국민의 자유의 재갈을 물려는 언론중재법이라는 이름으로 재갈법. 이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의 언론단체, 세계 언론단체, 세계 유엔까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언론중재법 이걸 놔두고 여당이 큰소리 치는 이유는 3분지 이상을 뽑아준 이 국민들의 탓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대선 때 정말 대한민국이 존립하느냐 존립하지 않느냐에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숨 쉴 수 있는 바로 그곳은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 지금 위기에 빠진 국가 안보, 중국과 북한 공산당들이 휘청휘청 이렇게 거리는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습니다. 아니 친중공파, 친중파, 친북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시기가 급하고 정권 교체가 급한데 국민 여러분들 많은 염두에 둔 필생의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굳은 한미동맹의 안보 바탕에서 반드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확신, 그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추석 내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추석 때도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즐겁게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